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대장정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일정은 어떻게 짰는지, 또 준비물은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번에 국토대장정을 끝마치면서 추후에 도전하게 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이 뭐가 있을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저 대신에 얘기하고 있고요. 입모양을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본도 써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사실 지금 국토대장정이 끝난 지, 제주도 마지막 일정이 끝난 지 한, 정도 했죠? 한 5일 정도 됐나?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좀 많이 아팠어요.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몸살하고 복통도 좀 있었고, 두통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일정이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다행히도 이 집에 도착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아파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걷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걸으면 생각 정리도 되고, 또 기분 전환도 되고, 가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전거 또는 걸어서 부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퇴사 이후에 이번에 시간이 나게 돼서 도전을 했는데, 두 도전을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상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고, 당시 저는 더 고되고 빡셀 것 같은 이제 도보로 부산까지 가보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또 제 스스로가 길을 좀 잘 찾는다는 좀 자만을 가지고 있어서 지도를 보고 가보자 하는 또 퀘스트를 하나 추가했었죠, 스스로. 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의 훈련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라 주변 지형 지물도 많고, 그 지형 지물을 통해 길을 찾는 게 무리가 없었는데, 결국 세종에서 대전 넘어가는 시골길에서 그 시골길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갔었죠. 어떻게 보면 또 실패죠. 그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너무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토대장정 일정 짜기를 말씀드릴게요. 제 일정을 어떻게 짰냐면, 처음에 네이버 지도를 켜서 부산까지 가는 일정을 쭉 짰어요. 도시를 제가 선정을 했죠. 중간 도시를. 네이버 길찾기로 30km에서 50km 정도 하루에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획했었고, 중간중간에 제가 가고 싶었던 지역이나 지인들이 있는 지역은 꼭 넣어서 편성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서울, 부산, 종주를 도전하시는 것보다 훨씬 제가 긴 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중간에 대전에서 좀 부상을 당해서 조정이 있었죠. 네. 네이버 길 찾기는 또 50km가 넘으면 도보 길 찾기를 안 해줍니다. 또 네이버에서. 또 이것도 제 일정을 짜는데 또 도움을 줬어요. 국토대장정 준비물은 제가 짐 싸기 영상을 출발하기 하루 전에 찍었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다녀온 뒤에 필요 없는 물품과 필요했던 물품을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조 배터리 두 개를 챙겼었는데 사실 한 개만 사용했고 모텔이든 찜질방이든 이제 계속 충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하나로도 좀 충분했습니다. 제가 10,000암페어짜리 보조 배터리 하나로 좀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쳤고 중간중간 충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산하고 우비 둘 다 챙기려고 했었는데 모의 훈련 때 우산만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고리형 손잡이가 있는 우산 있죠. 싼 우산,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싼 우산도 상관없고 그런 것들을 가방에 걸고 이제 다니면은 갑자기 비 오면 펴서 쓰기도 쉽고 접어놓기도 쉽고 그리고 햇빛이 강할 때는 우산을 써서 좀 가리기도 쉬워서 저는 갔다 온 지금도 우비보다는 우산이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개골보호대를 제가 했었죠. 그거는 정말 추천해요. 제가 무릎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는데 걷는 내내 무릎 상태는 좋았습니다. 쓸개골보호대가 그게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다른 관절 보호대도 필요하시다면 챙기는 게 좋겠지만 쓸개골 보호대로도 충분히 제가 커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분 신발은 제가 하나 챙겼는데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좀 무겁기만 하고 대신 신문지를 많이 챙겨서 혹시 비 올 때 그 신발을 신고 젖었다면 숙소에 도착해서 그 신문지를 좀 껴놓고 내일까지 마를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지 넣어 놓으면 발냄새도 잡고 습기 제거도 돼서 좀 좋더라고요. 사실 준비물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저희 필요하면 다 구할 수 있어서 일단 출발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예산은 제가 문산역에서 부산까지 총 15일 동안 92만 2,850원을 사용했고 하루에 6만 원 조금 넘게 썼네요. 저는 숙소를 평균 2, 3만 원에 해서 거의 5만 원이 넘는 숙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밥을 많이 먹어서 한 끼에 한 2만 원씩 쓰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근데 뭐 1인분씩 먹으면 70만 원 안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역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숙소는 야놀자 혹은 여기어때에서 예약했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이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평일에 있는 일정은 거의 하루 전 혹은 이틀 전에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찜질방이 있는 곳은 찜질방도 가고 대구에서는 또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갔네요. 모텔을 선정할 때는 숙소 퀄리티를 안 보고 무조건 최저가로 선택했습니다. 저 혼자 자는 거기도 하고 뭘 하든 텐트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음, 가장 저렴한 숙소에서 자다 보니까 숙소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꿀팁은 5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 숙소, 식사, 화장실, 빨래, 또 자기만의 도전 만들기 이렇게 5파트로 나눠봤는데 일단 숙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금요일과 토요일 같이 휴일 전날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도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여행을 많이 오는 도시거나 혹은 수도권이거나 이런 곳은 휴일 전날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이렇게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직접 가서 좀 현금 결제하는 것보다 숙박 어플로 최저가를 찾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만의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지역과 지역 사이에 식당이나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당 떨어질 일이 많은데 이 출발 전에 물과 비상식량을 꼭 챙겨서 출발 지역을 떠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분은 참아도 되는데 언제 식당이 나올지 몰라요. 편의점도 요즘 편의점 없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화장실을 어떻게 하느냐. 화장실은 좀 제일 큰 변수인데 그냥 출발 전에 숙소나 밥 먹은 식당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어, 급할 때는 네이버 지도에 화장실을 검색하면 근처 공중 화장실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 가야겠죠. 저는 주로 기차역이나 공공시설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네 번째로 전 빨래는 이틀에 한 번 했고 어, 오늘 행선지에 도착을 하면 씻고 내일 입을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빨래를 돌리러 갔어요. 그러면 두 벌이 있죠. 빨래해야 되는 옷 세트가. 그래서 오늘 입고 온 것까지 2일치 빨래를 했고 건조기까지 돌리면 좋겠지만 사실 세탁기만 해도 5천 원 정도 되는데 건조기까지 하면은 또 만 원 그 이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와서 바로 널어놨고 양말은 걸어가면서 말렸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양말은 잘 안 말라서 이렇게 가방에 껴놓고 다닙니다. 숙소에 널어놨지만 양말은 두껍기 때문에 잘 안 말라서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말렸어요.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태양이 좀 세서 금방 마르더라고요. 또 이 빨래방 이용할 때는 현금이 꼭 필요하니까 3만 원 정도는 현금을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도전 만들기.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만 해도 좋고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도전을 더 곁들인다면 더 재밌는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지도만 보고 가기 혹은 중간에 뭐 실패하긴 했지만 지도만 보고 가기는 그죠? 근데 유튜브로 영상 기록하기 혹은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겠다. 나는 50만 원 안쪽 혹은 70만 원 안쪽으로 부산까지 가보겠다. 혹은 더 타이트하게. 또 지역의 맛집을 한 군데씩 가겠다. 나는 이 지역을 돌면서 무조건 도착지는 맛집으로 하겠다. 이래도 좋고요. 이런 것처럼 소목표가 있다면 이 도전을 완주했을 때 혹은 도전하는 내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루 일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5시 30분이나 6시쯤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를 합니다. 찬물 샤워가 정신을 깨는데도 좋고 찬물 샤워가 남성 호르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찬물 샤워를 아침에 하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발목, 무릎, 골반 스트레칭을 하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손흥민 골반 스트레칭이라고 유튜브 치시면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하고 나갔어요. 이거는 조금 운동 전에도 좋지만 걷기 전에 이 스트레칭 하고 가면은 이 도착했을 때 관절이나 골반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걸은 지 2시간 뒤인 8시에는 아침을 먹었고 12시쯤에는 점심을 먹고 다음 행선지에는 4시나 5시쯤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내일 입을 옷으로 갈아입고 빨래를 돌리고 먼저 널어놨고요. 왜냐면 내일까지 안 마르면 좀 난처해지니까.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당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있을 때
꼭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텀이 짧더라도 먹어두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것으로 제 첫 도전을 마치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누구에겐 별거 아닌 도전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좀 고비였고 위기였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좀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도전은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길게 봤을 때 제 인생에서 이 도전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렸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픈 채팅방 링크는 밑에 영상 세부 정보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국토대장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가 답변을 통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한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